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어제 오전에 당원들에게 사과를 했고 오후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21명의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직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반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유신 독재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박 대변인님, 싸우겠다는데 사실 뭐 당 차원은 아니라지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징계안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도부 차원에서 뭐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있다라고밖에 지금 읽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선출직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물론 이준석 후보가 발언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든 문제는 좀 비례한 방식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발언 때문에 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의 행정부 국무위원들을 줄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힘과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부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유신 독재까지 언급을 했던 것이고 저희도 괴물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 물론 이준석 후보에게 피해자 서사, 탄압받는 피해자 서사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악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아들 공격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세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참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망언을 지적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재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좀 반발이 거셉니다.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경원 의원한테. 그럼 그런 발언한 걸 그냥 놔둘까요? 괜찮아요? 그거 아니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런 망발을 쏟았는데 그걸 그냥 놔두자는 겁니까? 그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저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도 여성 의원이신데 그런 발언을 듣고도 그냥 뭐 저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도 뭐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거, 추진하는 거, 물론 뭐 민주당 전체적으로 당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이 주로 하고 이제 민주당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하고도 계속 대통령 후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대체?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토론회장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뭐 그 세대 갈라치기 하듯이 이준석 후보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과하고 뒤에 이유를 다는 것들은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가지고서 마치 이걸 프레임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준석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게 과연 맞는 행동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최 교수님의 개인 의견 저희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가 들고 나온 아들의 과거 댓글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에서도 아들의 도박 의혹 등과 관련해서 사과한 바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마치 댓글 표현을 좀 과장 왜곡해서 조작했다 이러면서 좀 반격을 한 건데 홍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표현을 한 것이 조금 지나치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르친 어떤 달에 대해서 먼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즉 불법 도박과 그리고 이 음란 관련된 악의적 댓글을 남겼다는 것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이재명 후보가 일단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2021년도 대선 국면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건 금액만 하더라도 2억 3천 정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런 어떤 악의적 댓글 문제도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순화한 어떤 표현이고 그거보다도 더 센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허위 조작이라고 해서 사법적 제재를 받아야 된다? 글쎄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이런 어떤 비판 내지는 변명으로만 국민들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공격은 위협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치로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세청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자금 조사를 요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도박 자금이 뭐 2억 3천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 논란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건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성춘 부대변인. 일단 그 법의 취지와 지금 공교롭게 지금 일치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도박자금 관련 얘기도 지금 2억 3천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거를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한데 예. 거기에 판돈 개념을 지금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금과 출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몇백만 원 또 뺐다가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넣은 것 총합이 지금 2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판돈이 얼마만큼을 넣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2억 3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2억 3천이라고 확정 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좀 왜곡해서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뭔가 계속해서 본인을 징계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제명한 사례가 지금 없었다고 합니다만 예. 징계안이 발의되고 징계를 논의한 적은 많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뭐 공개 회의에서 사과로 조치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개 회의에 뭐 30일 출석 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강할 때 제명까지 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참여해가지고 낸 안은 제명안이 아니라 정확히 징계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이 마치 막 제명당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을 뭔가 되게 과하게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이 징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징계안을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 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은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전달해야지 이걸 섞어가지고 호도하듯이 전달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죠. 이 와중에 발생한 설화 리스크이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